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지난주에 대전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으로 간다는 발표였습니다. 대전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트램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예.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명수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구 엔지니어링에서 도시철도 설계하고 있는 임철수 전무입니다. 우리 김 교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기종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 무슨 좌장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죠. 이번 민선 6개에 와서 전문가위원회에 자장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예, 그런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무님은 이제 도시철도의 기종에 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 문제에 관한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 아무래도 철도계, 예. 도시공공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아요. 이제 타운홀 미팅도 거쳤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자기부상 열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트램으로 가게 된 배경이나 의미가 있다고 뭐가 있을지 우선 김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트램을 결정한 것은 아마 이제 민선 6개 원성 때 시작할 때 일단 공약은 트램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시장님께서는 자기의 공약사항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트램으로 최종 선정했지 않냐는 그런 배경을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간에 이제 민선 3기부터 이제 6기까지 오면서 한 10년 이상, 12년 이상 계속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6기에서 뭔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권 시장님 확고한 의지에 있어서 전문가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 토론회를 많이 거쳤죠. 저희가 한 달 이상 여러 가지 11개에 대한 지표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11개의 지표를 갖고서 또 대전 시민들이 300명 타월 미팅 그런 과정도 거쳤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론 수렴, 원로들의 여론 그런 걸 거쳤는데 최종 결정된 거는 일단 트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약상 일괄성 있게 갔다는 건 저는 의미를 둡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만 그렇지만 보다 대전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종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까지도 상당히 의아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서른부터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전무님이 보시기에 트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배경 부분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려요. 예. 우선 이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역시 지상국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다. 어느 도시든지 지하철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국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크게 적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계신 친한 분들이 트램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자장이신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전문가회의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트램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정작 트램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도시 공공교통 시스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요가 크다 하면 이제 메트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아주 작으면 메트로를 못하니까 버스를 하는 건데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수요를 가지면서 뭔가 보다 고급 도시철도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이제 트램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버스와 메트로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인데 그 버스 쪽이 좀 더 가까운 것이 트램이거든요. 그렇게 그 포지션하고 이런 것들을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결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계신 트램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그런 전반적인 도시 트램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보고요. 의미를 좀 더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트램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긍정적 의미는 좀 작고 하고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긍정적 의미는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지상국가에 대한 경가치, 거부감에 대한 경가치를 이렇게 얻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트램으로 기종을 선정하게 된 변경하는 예. 것이 가능한가? 예. 행정 절차상 가능한가의 문제. 그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트램이 적합한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 이게 언제 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나올 법적, 제도적 증명이 문제고요. 일단 가능성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지금 논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기존만 변경하는 거고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 문제는 이제 뒤에가 과제로서 예, 뒤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트램으로 가겠다고 시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답도 저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 예,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실상을 제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이제 도시철도 2호선 저희가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생명력도 있고 또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그 정책이 지속 가능성 있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트램으로 선택하게 된 그 과정과 절차 중에서 시민 의견 수렴은 충분했나? 어떻게 전문가 좌장으로서 참여하신 김명수 교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예. 예. 두 분 다 참여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전문가 회의를 한 네 차례, 사실 한 뭐 5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저희가 이 시스템만을 갖고 선정을 했죠. 시스템은 무엇을 할 거냐, 고가냐, 노면이라는 걸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노선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뭐 비용 편익을 분석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노선은 이미 예비 타당권을 거쳐서 이 36km에 대한 건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국토부도 그렇고 KDI에서 다 기재부에서 인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 시스템을 뭐로 갈 거냐 결정만 되면 바로 이거는 이 설계를 해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0년에 이 2호선이 운행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뭐 이제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이런 기간에 걸쳐서 최종 이제 시장님이 트램을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논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11개 지표만 나왔지만 좀 더 수요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4차례의 회의에서는 정말 저는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지표가 11개의 지표라는 것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의 지표를 가지고서 또 무엇을 했냐면 그 타운홀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300명이 모였습니다. 대전시에 어느 정도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시면 70% 이상이 일단 고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11개 지표 중에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는 걸 어느 정도 그날도 회의가 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쳐서 했거든요. 충분하게 의사 전달해서 그런 자료도 이미 다 제공이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은 이제 자기 부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선호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상당히 높게 선호가 됐고 그 다음 과정에서 또 뭐냐면 이제 시장님께 2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송에 무가산트를 받고 그다음 인천에 자기담 열차를 또 직접 가서 타보시고 저도 직접 그 동행을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가 쪽에서 둘, 그다음에 노는 쪽에서 둘. 이제 저는 이제 중간적 입장이니까 이제 자장이 그래서 저도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래서 쭉 타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거기 다녀오셔서 언론이라든지
지역 경영단체라든지 지역의 원로, 그다음에 뭐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의 총장님들.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다 이렇게 의견 수렴을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 바로는 한 뭐 70% 이상은 그래도 곧바로 선언하는 것도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날 최종 이제 시장이 발표하시는 날도 뭐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해서 이 곧바로 가는 거라 시민단체들도 그날 와서 데모를 하려고 왔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와서 이제 시민단체들은 거기도 좀 의아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자기부담 연차가 너무 또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뭐 팽팽했다면 뭐 한 6대 4라든지 55대 45가 나왔다든지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부담 쪽으로 좀 결정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하니까 자기 공약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게 확 낮은 거죠. 그런 쪽에 있어서도 아마 시장님이 이제 결정하시는데 상당히 조금 이제 작용을 했지 않냐는 거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기부상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재검토, 그러니까 트램을 결정하는 순간에서는 뭐 유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잡한 사항으로 저는 더 이렇게 도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트램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점점 많죠. 그러나 이미 노선이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노선이 결정된 상황에서의 이 시스템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심도 있게 분석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전시에서도 이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의견 수렴 과정이 자기부상 열차 쪽으로 전임시장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트램으로 가게 되는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으면 이게 좀 당황스러워하진 않았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아까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라든지 실제 현장에 가서 시승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일견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하고 고민을 했다는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충분했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운데 어찌됐든 저희 트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트램에 관한 그 장점, 단점 이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그 도시를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은 공공교통 중심으로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요. 그 정책과 방법에 있어서 이론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그 과거의 도시교통이 어떻게 발전하는 역사와 현재 유럽이든지 이런 잘 발전된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트램이라는 것의 특징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간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버스보다는 좀 길지만 그래서 조금만 가면 트램 정류장이 있어서 간다는 거고요. 대신에 계속 서서 완행으로 갈 때 굉장히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도시 그 인구 수, 도시 구조와 밀접한 영화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이걸 좀 비춰 주시죠. 이걸 좀 보실까요? 이게 빨간색이 그 트램이고요. 그 파란색이 메트로입니다. 메트로는 고속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장이고 이게 인구 수입니다. 보시면은 약 한 50만까지는 트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구수가 많지 않고 도시가 작으면 트램의 속도만이라도 많은 것도 충분히 그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물론 여기 20만대에서 이제 경쟁이 잠깐 벌어지다가 다시 트램이 하다가 이제 30만 50만을 넘어서면 이제 메트로 쪽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뭐 메트로와 트램이 딱 보시기에도 메트로를 간선으로 하고 트램을 지선으로 하는 그런 게 표로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 커지면은 대부분의 이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통분수요거든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트로를 이용해서 거점과 거점을 빠르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지선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전에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심지하고 교외구가 다르겠지만 자가용 승용차의 평균 통행속도가 30km가 넘습니다. 평균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럼 이 트램은 과연 대전 2호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동차에 못지않은 속도를 낸다면 당연히 저도 트램을 찬성할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예를 드는 파리 트램 노선도입니다. 이 왼쪽은 파리 트램 노선도고요. 오른쪽은 이제 메트로까지 전부 얹은 노선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그 유명한 T3 노선이고요. 이 T3 노선 내부가 파리 일전이라고 불리는 도심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T3는 도심 외곽을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이고요. 그 파리 특징은 뭐냐면 이 순환 트램 바로 한 100m, 200m 뒤로 단지하로 된 도시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오면은 그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가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도로교통이 막히지 않는 데 이제 T3가 있다는 거죠. 또 나머지들도 보면 일전을 제외한 데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것이 빨간 이겁니다. 이 내부는 메트로 노선이 아주 거미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내부에는 트램이 없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T3 평균 표정 속도가, 그러니까 표정 속도라는 것은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는 건데 18km입니다. 이 T3를 타면 1시간에 18km를 갈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이런 상황과 대전 2호선 상황을 한번 매칭을 해보면 대전 2호선은 교외부가 아닙니다. 도심지 주순환선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트램을 할 경우에 표준 속도는 15km 이상을 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 저속 열차를 통근 시간에 자동차를 놓고 타겠느냐? 어림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트램을 가지고서 무슨 대중교통 중심 도시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요. 요 100만 이상이 타 우리 대전과 경쟁할 만한 도시, 100에서 200만 도시들이 메트로망을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이게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170만이고요. 5개 노선에 79%의 메트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메트로가 잘 된 도시, 못된 도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바르샤바 170만인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노선 하나밖에 없고 지금 광주랑 대전 광주에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2호선을 이렇게 건설 중인 거고요. 이게 교진으로 보시죠. 이게 바로 소리가 납니다. 160만. 엄청나게 메트로만이 잘 짜여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노선수 11개, 123km 자랑하고 있고요. 150만의 밀라노입니다. 굉장히 메트로만이 촘촘하게 짜여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대전이 지향해야 될 도시가 이런 것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다. 미네입니다. 예, 미네입니다. 130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요. 8개 노선에 95km 연장을 가지고 있고 이건 지하철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S반이라는 우리나라 수도권 전철, 분당선이나 중앙선 이런 수도권 전철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 400km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메트로랑 같이 한 500km 정도가 촘촘히 쌓여져 있어서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트램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완하고 그러한 그 결정이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서 시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전문가들이 조언해줄 의무와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트램으로 선정하게 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체계로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가로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이 전문가 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까? 예, 약간 어제는 있었습니다. 예. 그나마 뭐 집교 중에서도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그거는 뭐 자기 부상을 가던 트램을 가던 그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상업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고 자기 부상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아니고 또 트램이 간다고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보다는 노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노선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수요의 발생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도로가 왜 막히겠습니까? 그하면 차량이 집중되는 게 막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모이고 밀집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전문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장단점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램의 장점은 이제 그 메트로보다는 비용이 적다는 게 하나의 가장 큰 아마 메리트일 겁니다. 경제적 이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단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증이 안 되어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것이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철도라는 개념은 뭡니까? 정시성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철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에서 가는데 왜 KTX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럼 뭐 걸어가죠. 뭐 편안하게 자유를 즐기려면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원리 개념을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 철도라는. 근데 그런 개념이 조금 너무 이렇게 도외시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좀 앞으로 이제 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 말씀해 주시죠.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뭐 권시장님께서 2호선 기존 이제 건설발 지에 대해서는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쁘다 뭐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선이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2호선은 딱 픽스가 된 상황에서 트램을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산 넘어 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30억 더해 60억이 이미 그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60억 예산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 부상을 전제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 트램을 갔으니까 거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암담한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예산을 주겠냐는 얘기고요. 60억을.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대전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범위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수요가 보면 승객 수가 한 30% 이상, 그 다음에 노선이 한 20% 이상 이면 예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선은 20%가 아니라 거의 뭐 50% 이상은 많이 트램을 하나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요도 당연히 승객 수송량이 있습니다. 잠깐만 중요한 건데요. 노선하고는 상관없이 기종만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 지형적인 여건이나 네.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 그렇죠. 사회 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네요, 이게. 그게 제일 큰 변수죠. 예. 그다음에 먼저 뭐냐면 이게 이제 충전 시간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있으면 이 트램이 일에 충전하면 그것도 정지하지 연속 20km거든요. 근데 36km를 간다고 했을 때 보면 중간에 또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전문가에서 나왔지만 중간에 또 이게 뭐 충전 발전소를 막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그래서 정류장 이외에 충전소가 스테이션. 있어야 된다.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부가선을 네. 전 구간에 한 데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이케아 뭐 중앙관광 통관 500m 대부분 가선이 기본인 거고요. 무가선의 한 대들은 그 배터리식이 아니고 다 지증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그 현대 기술로도 잘 못하는 게 에너지를 낚는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 휴대폰도 스마트폰 조금 쓰면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닳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무게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배터리를 거의 쓴다 하면 거의 배터리를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신고에 나온 것 예타 20% 30% 수요 예측하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이 없으니까 트램에 관해서 물론 지금 이제 재정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만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충전소 문제하고 노선 문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트램이 됐으면 지금 이제 트램을 선호하는 분들이 공학적인 엔지니어링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계획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론 논리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언급하시는 분들은 공학의 개념보다는 플랜의 개념이죠. 그거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설계를 미관은 좋죠.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대한 설계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박사님 내용들. 말씀하신 거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 노선의 트램을 그대로 넣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그 희열기관도 많이 있지만 또 4차선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트램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본선 2차선, 정류장 시설이 있으면 3, 4차선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거의 차량 흐름이 순환선에서 차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램을 한다고자 하면 트램에 맞는 적정한 노선을 서로 찾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예타 관련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 못한 부분을 좀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종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 수요 30%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그 시에서 내년에 트램 용역을 발주를 해서 비용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수요도 30% 이상 안 줍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변경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혹시 박사님 미생 예, 미생이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직 완성이 안 된 바둑 용어인데 거죠. 이제 바둑에는 두 눈이 나야만 완성이고 예. 한 눈밖에 없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예. 거예요. 바둑에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고수를 상대로 할 때 항상 잘못하는 게 돌집을 못 치니까. 나만의 달콤한 수일기를 해요. 나만의 달콤한 수일기를 해서 고수가 바둑돌이 얼기설기 있으니까 공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거든요. 근데 고수는 절대로 하수 뜻대로 더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하수가 되레 잡아먹기로 하는 건데 지금 딱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30% 수요를 그 이상 줄지 않으면은 그 재타를 안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 수요를 추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어디겠습니까? 그건 지자체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저기.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트램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검토를 다시 해봤더니 25%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변경 승인 해주십시오. 라고 가져가도 그 수요 다시 하는 기관은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KDI를 보내서 예타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타 상승 조사 절차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노면 전차에 대한 법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내에 그 노면 전차 차량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노면 전차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해합니다. 다 M1, M2 이렇게 가다가 트램이 가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T1, T2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경 승인하고 보내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볼 때 아니 그렇다면 메트로는 포기했다는 뜻이냐 트램을 새로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용어 선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이게 그럼 도시철도 2호선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철도법하고 예. 트램에 대한 법령 자체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예. 노면 전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요. 예. 다만 도시철도법상에서 도시철도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지하철이라든지 자기 부산이라든지 거기에 노면 전차도 도시철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지 노면 전차에 대한 그 법령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뿐이지 이런 거잖아요. 도시철도라 하면 그 사람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갈 수가 선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널목 시설이 있는데 외에는 사람도 지나다닐 수 없고 그런 게 도시철도법이에요. 철도안전법에 의하면은 어떠한 차량이 횡단한다거나 사람이 선로를 횡단하는 건 다 철도안전법에 처벌을 받는 사항. 예, 알겠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있어서 기종 선택, 트램으로 결정을 시장께서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주요 관심사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여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트램이 실현되는 것이
넘어야 될 산이 참 많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도안에 BRT 노선이 개통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급행버스 시스템이죠. 그걸 가지고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자가용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거 뭔가 좀 방법을 모색해달라, 폐지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사고도 나고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의식이나 행태의 변화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정시에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교통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다고 해도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가면서 이런 새로운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얘기가 전문가회의에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얘기들은 계속 서로 뭐 아주 쟁점적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로 뜨거울 정도로 했죠. 여기서 뭐 담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심오하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버스 정차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버스 정차로가 좋죠. 또 버스에 대해 정시성을 확보해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 도안 같은 데도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서울시 경에도 일단은 MB정부에서 뭐 중앙차로에 성공을 했다고 보지만 교통사고율은 서울시 교통사고율의 40%가 늘었죠. 버스 중앙철도 4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전도 지금 도안에서 주민들이 그걸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이제 트램이 했을 때 그런 거죠. 안전성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 필요하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어디 일본 가까운 일본한테 의식이 딱 돼 있습니다. 저는 교통문화가 정착된 국가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호갈 때도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뭐 저는 성숙된다면 그건 뭐 더할 말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그 도로교통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보시면 교차로에서는 버스나 승용차 등 그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차만만 다닌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트램은 이 차만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정만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만 4~5년은 최소 걸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수원시에서도 트램을 했던 예탈 신청이 2년이 됐는데요. 아직 국토문화 규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걸 안 해주고 있겠습니까? 이런 절차까지 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창원시도 트램을 했다 백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호남의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장이 그 지역에 저들에서 당선이 돼서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시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트로로 가지 않을까 좀 최종 결정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 광주는 메트로로 갑니까? 그렇죠. 저신도 공법으로. 저신도니까 메트로죠. 아. 네. 그런 상황인데 대전만은 조금 타 지자체와는 지금 달리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도로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변경을 절차되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제가 교수님 말씀을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뭐 혹자는 뭐 그 법 개정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도로도 다 그 도로에 따라서 제한 속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도로의 뭐 중로나 대로에 따라서 제한 속도들이 있고 이것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대전과 경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제한을 거는 거거든요. 페라리도 대전 도시민들은 50km 달려야 되고 하는 이유는 다 사고 방지를 위한 거예요. 근데 트램은 그나마 자동차는 제동거리가 짧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빨리 잡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램은 뭐냐면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인 자동차의 뭐 자가용에는 한 서너 배 이상 깁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트램이 어떤 횡단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속도 제한을 무지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과연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는 제한을 걸어야 사고가 어느 정도를 관리할 수 있고 또 교차로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제한을 해야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갈 길이 예,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램으로 선정은 했습니다만 트램이 실현되기까지 우리가 트램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건 뭐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께서도 그러한 그 후속 조치를 완벽하게 추진하라 뭐 이런 그 오다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소하며 또 때로는 안고 갈 부분도 있겠지만 착공 시기는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원래 이제 당초 목표는 이제 2020년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특정한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MB 때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도의철도가 이제 2020년에 목표를 하고 있고요. 충청권철도도 같이 맞춰서 하기로 해서 지금 금년 말인 예타가 통과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그런데 이 대전 도의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결정돼서 제가 보기엔 그 예타에도 대한 아마 그 간접적으로 장애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소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2020년에 개통 목표를 좀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아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야 되고 예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발생해서 시간은 더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민선육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번에 이제 권 시장님께서 뭘 제안을 하셨냐면 스마트 트램 시범적으로 5km 노선 킬로미터 구간을 대덕구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대덕구는 5개구에서 현재 1호선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인데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죠. 네, 시범적으로 그거 하는 건 저는 뭐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해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저는 뭐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게 국비를 못 받는 거죠. 그럼 대전시 자체 예산을 1,000억이라는 제가 보기엔 1,000억이 더 들어가면 제가 한 1,500 정도 최하 1,500 이상은 들어가요. 5년 내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가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 트램을 5km 구간 시범 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 확보도 제가 보기엔 대전시 자체 쉬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한 노선만 다니는 거잖아요. 이 1호선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의 환승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독립적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충청권 철도가 안 된다면 이 스마트 트램의 그 5km의 시범 노선이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또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자칫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호환도 가능하고 링크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따로 유리되고 단절된 네. 그런 교통체계가 된다고 하면 향후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민 이용도 상당히 불편하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1호선은 메트로 지하철로 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2호선을 노면으로 가겠다. 충청권 광역철도도 철도 메트로입니다. 그런데 두 개는 철도로 가고 전체적인 제일 큰 순환 노선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트램으로 간다. 이거는 시스템 간에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하나의 이제 과제를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트램으로 가겠다만 이제 발표만 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거를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만 이것이 대전시의 앞으로 이 도시철도가 이렇게 서로 상호 네트워킹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기종 트램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왕에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을 트램으로 결정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계속한다고 하면 그 전임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대전일보를 봤는데 유구무원 뭐 이게 기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나 계속성이나 그래야
예측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성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행정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 시장의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권선택 시장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또 다음 시장 뭐 계속해서 시장이 돼서 이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시장에 오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한번 또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그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뭐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대전시의 경우에도 원래는 그 도시철도 처음에 기본 계획을 할 때 5선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5년 10개는 네. 그런데 이게 임명제가 아닌 이제 선거지로 바뀌면서요, 이게 확 저는 바뀐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선거지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 공약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가는 걸로 바뀌고 계속하는 그런 사이 악순환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은 정말로 앞으로는 저는 이번에 이제 단추가 뭐 잘 깨어졌다 못 깨어졌다 딱 제가 단정은 못 찍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이제 민선 7기를 하고 그러면 계속 민선 7기, 8기 계속 악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선 3기부터 5기까지는 거의 메트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목절 시장이나 박정희 시장께서는 거의 메트로를 하겠다고 다 공약에서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트램으로 하겠다고 하셔갖고 서로 간에 이 시스템이 지금 안 맞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만 계속 혼란 그 다음에 논쟁, 소모적 시민들만 결국은 저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트로가 안 된다는 건 시민단체는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그 재정 부담 시민이 부담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트로라고 지금 재정 부담이 안 됩니까? 벌써 당장 시범 노선도 1,000억 이상 그거 돈은 어디서 나고 국비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 비용 문제도요. 이렇게 다른 시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매칭 펀드잖아요. 대전시가 40원 내면 정부에서 60원 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대전시에 돌고 돌아서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간격도 많이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램이 싸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할 때도 정식 5,000원, 김밥 2,000원 더 김밥이 좋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메트로라는 고급 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편익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신뢰성 이 결국은 행정의 안정성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그 국토부랑 기재부를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별도 사업이야. 내지는 재타 받아야 돼서 트램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 두 분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대전시 당국자께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도 보실 수도 있을 테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트램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 2호선이 하루빨리 개통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고 또 그런 정책만이 지속 가능성을 갖는 그래서 우리 후세를 위한다고 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존재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결정하기까지 아직도 시민과의 소통이나 의사교류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SNS 보면 많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권선택 시장께서는 항상 소통을 강조하시고 이제 경청을 제일의 미덕으로 찌시는 분인데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문가들의 그 관점 물론 이제 기술자의 입장이시지만 조금만이라도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라든지 뭐 비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좀 해줘보시죠. 일단은 이제 트램으로 일단 뭐 최종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트램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얻는 반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떻게 보면 그 정보 제공을 저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설득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 그냥 시에서 우리는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당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장님 하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거는 공무원이 전문가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자기가 봐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을 가서 과감하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저는 그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저는 공무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진솔하게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런 대안에 대한 거를 공무원이 충분하게 자료 수집도 하고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분석, 이거를 시장님한테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마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혁신 기획단위가 이제 뭐 아마 내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것이 공무원 집단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을 같이 좀 해서 충분하게 그런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게 이제 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돼야 되고 공개돼, 그 자료를 충분하게 공개를 저는 해야 됩니다. 실제성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뭔가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갖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님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좀 제가 한 이야기들이 좀 고깝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동안의 도시공공교통의 역사라든지 해외 사례를 공부하고 그런 기술자적 입장에서 메트로의 역할을 해야 될 요선 노선의 트랙 저속의 3분의 1밖에 속도가 안 되는 저속의 트랙 놓는다는 거 어떤 이유도 좀 생성이 들어가졌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고뇌의 책임자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가를 바라보면 역시 고가에 대한 부담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지하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럼 결국은 고가밖에 없지는 않느냐 하고 간 것에 대해서 다시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총 공사비의 10%를 예비비로 듭니다. 그리고 나서 10% 뻥튀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총 사업비의 20%까지 올라가도,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모노레일로 바뀌면 27% 올라갔어요.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20%만 올리겠다 우리가, 나머지는 어떻게 발주라든 쳐서 그래서 오늘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지금 공사비에서 상당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고가를 넣어서 부담감이 있는 지역들은 지하화하고, 또 광주에서 하고 있는 저신도법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저렴한, 그리고 경전철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슬림한 연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고가 부분도 지금 뭐 용인이나 이런 거대한 중전철이 아니라 진짜 중전철 나고 나서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는 배당을 또 우리가 또 연구해내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절반 이상을 지하로 할 수 있다면 또 시장님은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지금 뭔가 뭐 트램으로 운전한다, 뭐 고가로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크고요. 다시 한번 물러서서 결국은 고속교통 수단을 만든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고속교통과 어떤 간선, 그게 또 트램도 되고 해서 공공교통 중심 도시를 만든다면 다시 한번 거기서 따져보는 게 기종 선정을 한 가지 기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건설 방식도 그렇고 그렇죠. 혼용해서 유럽은 어디든지 장점만을 취해서 가는 그런 도심부는 지하화, 교외부는 이런 예, 성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거는 시민적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들께서 다들 최대의 관심을 준 주요한 도시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이 트램으로 된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대전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선정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 30초 정도씩만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일단 뭐 저는 지하철 1호선이 있기 때문에 2호선은 저는 해야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 선정을 일단 뭐 트램으로 하셨기 때문에 정말 대전시의 미래 공간 구조상 100년 대계를 봤을 때 이것이 진정한 대중교통의 핵인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는 우리 수요자, 대전 시민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논쟁과 소모전에 있어서 시민들의 저는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정말로 행복한 그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 개념에도 정말 이런 대중교통의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선도 보여드린 거가 미래행 같은 경우에는 130만밖에 안 되고 불구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공공교통 중심의 도시로 메트로를 중심으로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미래행이 수십 년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후대에 물려주는 아주 선물이고 자산이 됐을 때 좀 길게 보고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어떤 도시를 물려줄까를 봤을 때 이 간선 역할을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십수년 후 내지는 길어도 3, 40년 후면 다 걷어내고 다시 지화하거나 고가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그 도시들, 미래행이나 뭐 퀴일링이나 이런 도시들의 공공교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종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해놓은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로 도시철도 2호선을 예를 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장애도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